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이강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법한 법, 오늘은 또 어떤 일상에 밀접한 법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 이거 실제로 좀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나 뭐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궁금했는데,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만약에 들켜서 당장 방 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방을 빼줘야 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화가 났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가 없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역시 뭐 법적 절차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임대차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뭐 반려동물 사육 금지라고 명확히 적혀 있으면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뭐 바로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쫓겨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반려동물 금지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문구가 없는 경우에요. 반려동물 금지라고 적어뒀는데 뭐 그 외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는 뭐 다른가요? 이를 어겼을 때 계약을 바로 해지한다 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위약금을 물린다와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 내용이 없다면 작은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 반려동물 금지라는 문구 하나만으로는 집주인이 뭐 계약 해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게임하지 마 라고 자식에게 말을 했을 때 뭐 게임을 하게 되면 용돈을 삭감할 거다, 게임을 하게 되면 뭐 외출 당장 못한다, 뭐 이런 어떤 조항을 말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사육 시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는 위약금 50만 원을 부과한다와 같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또 이제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즉시 해지 조항 이런 것들 좀 적어놔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세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걸려도 당장 쫓겨나는 것도 아니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몰래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들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있다면 몰래 키우는 행동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계약 위반 여기까지는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또 그 외에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나중에 발각이 되면 반려동물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을 속였다는 신뢰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당장 쫓겨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반려동물이 고양이 같은 친구들은 이 벽지 훼손을 좀 심하게 합니다. 혹은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로 집이 손상되었다면 세입자는 그 원래 상태를 고쳐 놓아야 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돈까지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 플러스 위약금까지도 물어줄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좀 금전적인 부담이 좀 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들켜서 한 번에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과 솔직하게 상의를 하고 허락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이번 계약 기간은 뭐 어떻게 잘 넘겼다고 치고 나중에 이제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저번에 보니까 강아지 키우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재계약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단순하게 집주인의 주관적인 우려 또는 갈등의 어떤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특약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일으킨 소음, 악취 또는 주택 훼손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객관적으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재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서 꼼꼼히 읽기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생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집주인은 네. 반려동물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일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몰래가 아니라 계약 전에 집주인과 솔직하게 상의를 해서 동의를 구한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히 이제 계약 전에 합의가 중요한 거군요. 법률적 분쟁이라는 것들은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작은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킨다. 알면 도움되는 법 함께할까요? 알 법한 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문화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설렘 폭발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애틋한 사랑